오늘은 29번째 임진하고 30번째 개사 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 일주는 그렇죠? 천간의 임수에 수를 놓았죠. 수를 놓고 지지는 토를 놓았습니다. 토를 놓아서 양간이 이제 양지를 만나서 임진이 됐죠. 임진이 됐고 지지의 자에서부터 해까지의 기운 에너지 중에 이제 지는 흔히 말하는 그 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용. 그래서 갑병무경임이 붙으면 각각에 대해서 청적황백흑이 붙습니다. 그렇죠? 청적황백흑이 붙고 기본적으로 또 일간과의 대비성을 보면 비식재관인이 붙어요. 똑같이 모든 오행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 일지의 자리가 천간에 을정지신계나 갑병무경임이 붙으면 다 서로의 생극관계에 의해서 비식재관인이 붙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토, 진토는 임수한테는 극의 관계가 되는 거고 양대 양으로 같은 에너지로 극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편관의 형상을 우리가 흔히 편관이거나 아니면 칠사를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의 형상을 닮은 편관이 일간을 극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간의 입장에서 보이는 그 극을 감내해야 되니까 그렇죠? 감내해야 되니까 생하는 구조나 비하는 구조랑은 달리 일간이 그거를 좀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돼야 되죠. 다음 시간에 하는 계산은 일간이 일지를 극하는 구조고 여기는 이제 일지가 일간을 극하는 구조에서 내가 극을 당하든 극을 하든 일간이 좀 신강할 때 좀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천간은 수가 되고 지지는 이렇게 용이 돼서 이거는 수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룡이 되는 거고 이 수룡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물을 만나서 승천을 하는 거죠. 모든 용들은 다 승천을 하려고 그래. 내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여기가 땅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하늘로 내 뜻을 펼쳐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일지에 용을 놓은 사람들이 어때요? 스케일이 커요. 포부가 크고 이상이 높습니다. 일단 그런 형상이. 근데 이게 갑병무경임이 이렇게 놓았는데 이거는 편관으로 그러한 어떤 승천지상을 놓아가지고 명예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러한 에너지를 추구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흔히 말하는 이 임진은 크게 말하는 우리가 이제 괴강이라 그러죠, 그렇죠? 괴강. 뭐 괴강에 대해서는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에너지, 그러니까 괴강이라는 거는 뭐 북두칠성의 또 다른 이름인 거고 모든 별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런 이 머리에 그런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총명하고 과단성 있고 똑똑하고 자기 주의 주장이 강하고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관7살이면서 괴강을 가지고 있는 편관7살인 거고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갑병무경임의 용을 놓은 일주들 중에서 이 임수가 진토한테는 뭘 하는 거예요? 예, 임묘를 하는 에너지입니다. 임묘. 그러니까 스스로가 거기에 어떻다?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이 돼서 승천도 하고 명예와 권위와 권세와 이런 거를 지향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정작 나는 어때요? 그 수고에, 그렇죠?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수고에 내가 이렇게 임묘가 돼 있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드러나려고 하는 성향하고 내가 침잠이 되는 성향하고가 같이 오버래핑 돼 있는 특이한 구조가 임진일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합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내가 높은 곳을 지향하고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도 있고 또 그게 한번 내 스스로가 확 임묘가 돼서 내 자체가 왜냐하면 이 땅의 진사하고 하늘의 술해는 진사는 천라지망이라고 해서 그게 갇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 기운에 땅금을 하늘금을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갇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돼서 내가 승천하려고 하는 욕구나 의지도 있고 또 그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안에 내가 내면에 이렇게 갇힐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의 그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강을 놓아서 성정이 뚜렷하고 강하고 이런 성향도 있지만 그 반대적인 그런 에너지도 놓여 수 있는 것이 임진인데 임진의 이제 특장점을 보면 진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중에 기본적으로 을하고 개하고 이게 이제 무가 있죠, 그렇죠? 무가 있습니다. 을개무가 있는데 개수는 일간한테는 그렇죠? 겁재가 되고 이거를 하늘로 올리면 천간으로 같이 올리면 우리가 흔히 양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을은 상관이 되고 이거는 뭐 평관이라고도 하고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장간 내가 다 뭘로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흉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EJ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 EJ가 잘 되면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다 흉신들이잖아요. 그렇죠? 흉신들이 만나서 다 재화가 잘 되면 승천하는 용이 될 수가 있고 이 흉신의 작용력에 내가 치이면 추락하는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양면성이 다 있다. 있는 형상. 그러면서도 특히나 이 진이라고 하는 자리는 임도 임묘가 되지만 뭐도 임묘가 되는 겁니까? 신도 임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간하고 신이 임묘가 되면서 지장간을 보면 둘은 일단 어땠어요? 양인 합살이 됐어요. 살을 제화하는 방식을 일단은 여기는 양인 합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12지 중에 유일하게 진중에 개수하고 무토만 자합을 하고 있습니다. 12지지 중에 스스로 자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이 그렇게 오묘하고 조화로운 풍운 조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진의 이런 자합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양인으로 합살을 해서 그렇죠? 합살을 했다는 합살 내지는 화살을 해서 그 권세를 내가 누리겠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누리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지장 간에 존재하는 요소들 중에 두 개가 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을목이 남잖아요. 어? 을목이 남고 본인도 임묘를 했다라는 것은 지지에 어쨌든 근도 되기도 하지만 일간이 뭔가 이렇게 자기 힘을 자기 주체성, 존재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도 되는 거거든요. 걸록하고 비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노강하고. 그러면서도 인성이 임묘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임묘되어 있고 자 그러면 내가 근이 부실하고 인성은 임묘되어 있고 중간에서 남아있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식상으로 남아있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생각 없이 내 표현이나 언행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임진이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시비, 분란, 쟁투, 구설, 송사, 안 좋은 나쁜 작용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어떤 성정의 기복도 강하고 어떤 이렇게 인성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용의 성정으로 이렇게 이상과 포부는 크면서도 자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실수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결국은 이 용이 승천하는 용이 되려면 이 용한테는 그죠? 신금이 뭐가 되겠어요? 신금이 여의주가 되는 거지. 인성이라는 거는 인내심도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공부도 되는 거고 뭔가 품성을 닦는 것도 되는 거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권세와 권위와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임진이 있다.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를 놓으면 그게 비식재관인의 어디에 해당이 되더라도 특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인은 이 강력한 에너지로 일반적으로 괴강이나 아니면 이런 뭡니까 백호나 이게 다 지금 토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뭔가를 집중을 해서 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일주보다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정이 강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조화라든지 친화라든지 교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런 약한 형상이 뭘로 나타나느냐? 나머지 육친들의 단절 현상, 임묘 현상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일지가 예를 들어서 쇠지에 놓일 수도 있고 반환지에 놓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이렇게 놓일 수 있는데 임지는 임묘지에 놓였단 말이에요. 임묘지에 다 육친이 들어가 있어요. 다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성취나 성공이나 이런 거를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육친의 흉화가 다른 일반적인 지지의 진술충미를 놓은 일주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묘지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특히 다른 거 몰라도 남녀의 이런 인연, 배우자의 인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거는 그렇죠. 뭔가 사를 이해하는 마음이고 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또 베푸는 마음도 되고 식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무게로 이거를 만약에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면 양인을 가지고 양인은 자기의 특수한 능력인 거예요. 옛날 전쟁터에서 관우가 이렇게 청룡 언월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무기로 주 무기로 삼듯이 양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자기가 드러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이런 수단이 되는 게 이제 양인인데 그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칠사를 적을 어려운 일을 이런 거를
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런 칼찬 장수가 이 적하고 상대에서 그러한 해결함을 해가지고 명예와 어떤 그 권위와 이런 거를 같이 취하는 입장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일로 썼을 때는 양인합살이 좋은 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연관계로 쓸 때는 이게 이제 여명인 경우에는, 그렇죠? 여명인 경우에는 나랑 다른 존재인, 그렇죠? 나랑 다른 존재인 개수가 지장간에 있는 무토하고 먼저 합을 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렇게 무게로 이렇게 그 합을 하는 형국이 돼서 자, 무게로 합을 하면 자, 이렇게 무게로 합을 하면 이건 분명히 내 배우자인데, 예? 예, 내 배우자인데 다른 존재하고 이렇게 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는 남은 거는 뭐였어요? 을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목은 자식인 거예요, 자식.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다른 존재랑 합의돼서 쑥 빠져나갔고, 그리고 나는 자식 보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는 게 임진일주 여명의 지지구조예요. 지지구조. 그러면서도 아까 그런 성향, 인성이 임묘되면서 그 상관으로, 이럴 때는 상관이 뭘 하겠어요? 대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상관 대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을목의 대사를 접하고 있는 무토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고 자기랑 합하고 있는 개수가 더 자기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생성되는 화는 이 여자한테는 돈이 되고 남자한테는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났더니 돈도 생기고 마음도 받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집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지. 네? 네. 이런 구조가 지장간의 비밀인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점점 이렇게 임진일주는, 그러니까 이런 괴강의 성향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서도 남명 그 임진일주도 만만치는 않죠. 없는 글자를 종을 해보면 보통 양간이니까 병으로 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으로 종한다라고 하면 병지는 뭐가 됩니까? 대가 되는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묘궁에서 대좌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인 거예요? 그대로. 대라고 하는 거는 띠를 둘렀다. 아니면 옷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묘궁하고 링크가 되면 이거는 수의를 입고 묘지에 누워있는 형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진일주 자체도 어때요? 집에서 잘 이렇게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른 쪽에 눈을 돌리게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남녀명 각각이 다 이렇게 처음에 살게 됐을 때 마음하고 달리 이렇게 좀 인연줄이 멀어지게 될 공산이 이렇게 이제 큰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그 오미가 뭐예요? 공망에 든가, 공망에. 특히 남명 같은 경우는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재성이 공망에 드는 데다가 관대로 묘궁에 이렇게 그 좌하고 있는 그런 형상에서 점점 더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육친으로 쓸 때하고 재문으로 쓸 때는 조금 또 다르죠. 공망이면서도 또 안에서는 자화를 내서 화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체의 기운은 아니지만 실체의 기운은 아니지만 속에 뭔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임진일주가 비슷한 게 일지에서 평관으로 붙을 수 있는 게 임술일주하고 임진일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관으로. 네, 아예 임술일주는 이렇게 그렇죠? 재고를 놓아가지고 정화하고 자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임술일주들이 큰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임진일주들은 알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알부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성향.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런 좀 급한 성정이라든지, 용론 사람들은 다 급합니다. 다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다 급해요. 그만큼 포부도 크고 이상도 크고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데
실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느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란 말이죠. 근데 상당히 그죠? 일지지장간 구조가 그죠? 비식 관의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 구조가 아니고 어때요? 비식을 가지고 이렇게 관을 제하고 극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화살을 해서 합사를 해서 나의 권위로 쓰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미 무하고 개는 이렇게 이제 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개수가 예를 들어서 개수하고 상관하고가 이렇게 링크가 된다라고 하면 합살이 되고 있는 이 무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한 그 황금 구도가 깨져가지고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긋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장간 구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로파일러 내지는 폭발물 처리반 같은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게 위험물이 잘 다뤄지면 높은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아니면 그거 폭발물 잘 해체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터져버리는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임진일주는 좀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러면서도 지지에 이렇게 진술측미가 놓여 있는 다른 일간보다도 상당히 그 육친의 애사나 비사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루 차인데 29번째하고 30번째가 하루 차인데 다음 시간에 하는 계사일주는 이 넘버원이라는 게 60갑자 중에 다들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과연 인생에 넘버원인 그 일주가 있을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임진일주가 이런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학교에서 공부하기는 참 좋은 일주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내가 그걸 극복하고 그거를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거로는 임진으로 옷 입고 한번 오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거를 겪어내는 거는 쉽진 않죠. 참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 철학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쉬운 거 없고 부족한 거 없으면 뭘 내가 그거 찾아보겠어요. 인생이 뭐며 존재가 뭐며 왜 살아야 되며. 그래서 임진일주가 어때요? 종교 할인량이 많아요. 권력, 진토, 칠살 때문에 권력성 인자도 많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한계성, 육친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할인 공독하는 쪽에도 많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결해야 될 이미 청룡이나 이런 황룡, 이런 백룡들은 내가 이미 어떤 권세를 얻은 그러한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흑룡은 그죠? 흑룡이 되잖아요. 흑룡은 내가 조금 더 닦고 갈고 수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럴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임진일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취하거나 이룰 수 있는 것에 극과 극이 좀 이렇게 양극으로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제 임진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뭐 다른 부분 없겠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준용을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또 이제 임진일주를 가지고 고서에서는 임기용백격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임기용백. 그래서 임수가 용의 등을 탔다 해가지고 임기용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를 가지고 격으로 잡는 것이 다음 시간에 할 그 재관 쌍미격하고 뭐 임기용백격하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임진일날 나서 지지에 이렇게 진이 많고 재관이 없으면 재관이 없으면 이건 좀 약간
건너서의 그런 개념인데 이제 도충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 기운을 도충을 하는데 도충을